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유량과 저량 개념이 어떤 건지 이제 구별은 됐죠. 나중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유량 변수에 속하는 것인지 저량 변수에 속하는 것인지까지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수요 개념을 공부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수요량인지, 얼마나 많은 공급량이 있는지 이제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수요량으로 나타내야 돼요. 수요량 또는 공급량으로 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수요량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욕구 있을까요? 욕구. 그 욕구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욕구가 수량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2개면 2개, 3상자면 3상자 이렇게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량으로.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려면 이제 단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상품은 이제 질적으로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1개, 2개 더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품질을 따진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더 심하고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 집, 저 집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동산은 또, 우리가 자주 사고 파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사고 파는 것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 되면은 부동산에 적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과를 많이 예를 듭니다.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 사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수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과 수요량이라고 한다면 사과 수요량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보통 제가 이제 한 달 단위로 사과를 주문하거든요. 약간 이제 많이 먹을 때는 좀 한 달 전이라도 이렇게 주문을 넣고요. 조금 덜 먹을 때는 한 달 더 가겠죠, 기간이. 그럼 한 달 더 기간이 더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사과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중도매인이라고 하나요? 이 낙찰 받는 집, 이 청가 그 도매, 이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이렇게 낙찰 받는 집, 그 집에 바로 전화를 해요. 그 집에 바로 전화를 하면은 이제 오늘은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그날 가격이 다르죠. 어떤 때는 이제 36,000원만 넣으세요. 어떤 때는 이번엔 좀 비싸요. 5만원. 조금 더 싼 거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사과 수요량을 결정을 할 때, 한 달 동안 먹을 양을 결정을 할 때, 매달 그 양이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무래도 비싸면 아무래도 조금, 좀 덜 주문을 할 것이고 싸면은 조금은 더 주문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문 단위가 한 상자를 그대로 주문하기 때문에 비쌀 때는 좀 덜 먹어서 약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사실은 한 상자를 먹더라도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고 싸면은 조금 더 먹어서 좀 기간이 짧아지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비싸면 덜 먹고 싸면은 더 먹겠죠. 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데, 제가 주문하는 양하고 여러분이 주문하는 양은 똑같지는 않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똑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주문하는 양과 여러분이 주문하는 양이 다 똑같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똑같이 좋아하는 정도라 해도 다를 수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소득이 더 있죠. 소득. 주머니 사정. 소득이 높을 때는 좀 더, 높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살 거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좀 덜 살 거고, 똑같이 좋아하는 정도라 해도. 그죠? 또 있을 수 있죠. 예, 식구수. 예. 제가 신혼부부들은 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저도 젊을 때 처음에 결혼해서는 2 식구밖에 없잖아요. 2 식구가 식자재를 사면, 이거 버려 없애지는 게 많죠. 이게 이제 외식도 많고, 좀 이제 회식도 둘 다 맞벌이니까, 이러다 보면은 차라리 그냥 외식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죠. 근데 식구 수가 늘어나 버리면, 입수가 늘어나 버리면 외식비가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식자재를 사도 좀 소비가 되니까 그때는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자, 이렇게 수요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요걸 따로 질문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걸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수요 결정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각각의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 전체 사과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사과 가격입니다. 가격. 그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 먹으려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사과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그 소비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고 이제 줄겠죠.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가격.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나서 연기하는 작품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수요량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에요. 주머니 사정이에요. 소득. 아무리 좋아한들 돈 없으면 못 사 먹는 거죠.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돈 없으면은 못 사 먹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자, 이게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 낙찰받는 게 사과만 낙찰받는 게 아니고 배도 낙찰받대. 이런 이제 과일들을 낙찰받는데 어떤 날은 이번에 배가 굉장히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싸게 나왔으니까 배는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배도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과일은 다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래요? 그럼 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사과도 그냥 그대로 보내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은 사과는 다음에 시킬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사과는 같이? 아니 뜻밖의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좀 남다른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과일만 먹고 사시는 분들 이럴 수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러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집에 사과도 한 상자, 배도 한 상자 갖다 놓으면 이거 다 먹고 상해서 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 보내주세요 하면서 사과는 좀 이따 주문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사과 수요량이 배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배 가격이 하락하니까 배를 더 먹으면서 사과 수요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에 배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데 배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귤 가격도 영향 미칠 수 있고 뭐 감 가격도 영향 미칠 수 있고 이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관련제 가격 그래요. 관련제 가격.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기호, 좋아하는 정도, 가족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나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거 말고도요. 만약에 부동산 수요다 그러면은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옆에 뭐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섰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건데 가격이 대체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줄어들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아까 배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과 수요량이 떨어졌죠. 배 가격이 내려가면 배를 더 많이 먹으면서 사과 수요량 줄어들었잖아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보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트에 갔어요. 대형마트에. 일주일치 장보기를 하는데 그 물건들 가격들이 분명히 쓰여 있겠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 공부를 할 때는 경제학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매 행위를 해야 돼요. 구매 행동.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이렇게 붙어 있어요. 1 플러스 1. 가격은 이제 그냥 그대로인데 1 플러스 1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담았다면 그 물건의 가격이 하락해서
물건을 담은 거나 다름없죠. 반값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해서 더 담았다, 이렇게 더 구매를 했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러면은 이럴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줘요.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요 가격 외에 다른 놈입니다. 요 밑에 있는 놈들, 요 놈들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보너스 받았어요. 보너스 받아서 평소에 돈 없어서 못 먹던 거 이 기회에 더 담는 거죠. 이렇게 요것도 더 담는 거죠. 요거 더 담는 거는 가격이 하락해서 더 담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서 더 담는 거예요? 소득이 더 늘어나서 담는 거죠. 요거는 수요 변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별하자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구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담을 때 그런 거 생각하고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담을 겁니다. 아마 대체적으로는 본능적으로 대체적으로 담을 건데, 속에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죠.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니까 그냥 조금 다른 때보다는 더 담는 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다른 때보다 더 담는 거 뭐라고요? 수요 변화요. 다음 이제 장볼게요. 내일 모레 둘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평소에 먹고 싶다는 거, 돈 없어서, 돈이 없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생일이라고 더 챙기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아도 생일이라고 더 챙기는 건 뭐예요? 수요 변화죠. 가격은 그대로 있어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입니다. 오로지 가격. 오로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경우에만 뭐라고 하고요? 수요량 변화를 하고요. 다른 무슨 뭐 행사가 있거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담거나 더 빼거나 하는 거는 뭐고요? 수요 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묻습니다. 근데 많이 틀립니다. 수요량 변화는 원인이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읽으면서 밑에 지문 볼 때, 5개 볼 때 질문을 까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는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고요. 사과 시장에서 사과 수요량 변화는 사과 가격이 되는 거고, 귤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는 귤 가격이 되는 거고, 항상 그 재화 가격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 변화인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왜 이 짓을 할까요? 쓸데없이. 그렇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는 축이 2개죠. 그래프는 축이 2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2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에 수요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공급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량은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얘는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에다 표시합니다. 수량을. 그럼 이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 않습니까? 요인은 많은데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일정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뭐하고 뭐만 나타내는 거예요? 가격하고 수요량만 일단 여기 표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다고 보고 일단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지난달 내 소득과 이번 달 내 소득은 똑같다고 보고, 지난번에 배가격과 이번 배가격 똑같다고 보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 안 바뀌었고, 우리 식구 수도 똑같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가격이 내리는 경우에 내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얼마나 변할까, 요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높을 때는 사려는 양이 적겠죠. 자,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 수량입니다. 그럼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사려는 양은 많아지겠죠. 이 수량,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많이 사죠. 근데 이 사이사이에도 많은 가격이 있다고 치고 많은 수량이 있다고 치면은 그 많은 수량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의미가 뭐예요? 요 점은 의미가 뭐예요? 요 길이만큼의 수량을 수요한다는 얘기죠. 요 점까지, 요 높이의 가격에서 이만큼의 수량만큼 수요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수요곡선이라는 거예요. 수요곡선. 자, 이 수요곡선은 뭐하고 뭐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게 제가 수량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수요량이라고 안 쓰고. 이게 나중에 여기 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여기도 수량이라고 쓸 건데, 공급곡선을 그릴 때는 공급량이 되는 거고, 수요곡선을 그릴 때는 수요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량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수요곡선의 형태는 우하향 형태라 그래. 우하향 형태.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많아지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좌상향이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왼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좌상향이란 말이나 우하향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들 우하향이라고 하는데 혼자 좌상향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하향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됐나요? 자, 이 수요곡선의 형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10,000원 할 때 요 길이 수량에서 5,000원 할 때 요 길이 수량으로 변한 요것은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죠. 가격이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제가 이 10,000원 할 때 돈 좀 있는 친구하고 같이 장보기 하러 갔어요. 돈 좀 있는 친구하고 같이 장보기 하러 갔어요. 근데 10,000원 할 때 나는 요만큼 샀죠. 돈 좀 있는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다른 게 다 똑같아요. 그 친구도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고 그 친구도 가족 수가 똑같고 배 가격 똑같이 변함이 없고 가격도 나한테나 그 친구한테나 똑같이 10,000원일 테고 차이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득밖에 차이가 없는 그 친구하고 같이 갔다고요. 근데 나는 요만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만큼 살까요? 보통은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보통은 다른 게 똑같은 상황에서 돈이 더 많은 사람과 돈이 더 적은 사람이 사는 양은 이렇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자,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이번에도 같이 갔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이번에도 같이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가격 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 너 지난번에 이만큼 샀지? 나도 이만큼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샀어요, 내가. 5,000원 하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는 더 많이 사지 않겠어요? 보통은. 대부분은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노란 선 끝에 있는 이 점들을 연결하면 누구의 수요곡선이에요? 그 돈 많은 친구의 수요곡선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적은 사람에 비해서 돈 적은 사람이 요만큼 살 때는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수요곡선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옳은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줄여서 고소득층의 수요곡선은 저소득층의 수요곡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통이에요. 맞나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돈이 더 많은 사람, 더 적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는 나도 돈이 요거밖에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샀는데 이번에는 나도 돈 좀 벌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나요? 돈 좀 벌면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소득층의 수요곡선, 이걸 저소득층의 수요곡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내가 소득이 증가하기 전의 수요곡선, 요거는 증가한 후의 수요곡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나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바뀐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옳죠, 수요 변화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것은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리지 않고 이 가격이 변할 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는.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할 때는 지금 제가 소득만 예를 들은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이지만 소득이 감소하면은 왼쪽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 변화는 선을 세로 그려야 돼요. 수요량 변화는 선을 세로 그리면 안 돼요. 같은 수요 곡선에서 높낮이가 바뀌면서 이렇게 길이가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해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더 담고 뭐 이렇게 소득이 변해도 더 담을 수 있지만 됐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얘기할 때는 수요량 변환, 자 이제 그럼 정리하면 돼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짧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점의 이동.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 뜻이에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수요량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수요량 변화라고 해요. 같은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죠? 같은 수요 곡선에서 이 높낮이가 바뀌죠, 지금. 가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는 다른 수요 곡선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무슨 변화? 이 수요 변화예요. 같은 가격에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수요 곡선 선이 자체가 선이 다른 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수요 변화라고요. 됐나요? 왼쪽에 새로 그려지는 거 이런 것도 수요 변화죠. 아무튼 수요 변화라는 것은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조금 전에는 소득을 얘기했지만 자 우리 가족 수를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식구수 4식구에서 자 이제 부모님들하고 합친대요. 6식구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건 4식구일 때 수요 곡선이에요. 식구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라도 한 가구에서는 더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식구수가 4식구 수요 곡선 여기고 여기는 6식구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에는 항상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의 이동이라 해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가족수가 늘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가족수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 그리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그럼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도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자 이 변화는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어요. 여기도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어요. 증가는 오른쪽이에요. 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량이 길어지죠. 증가는 많아지는 게 증가잖아요. 수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량이 많아지는 거 증가죠. 맞나요? 이렇게 이걸 숫자를 안 써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6이라면 세 상자에서 6상자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변화예요? 수요, 그렇죠. 수요량 변화라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요량 증가요.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했을 때 좌우를 보면은 상하 보지 마시고요. 이 점보다 이 점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뭐예요? 증가요. 근데 이 점보다 이 점은 더 왼쪽에 있죠. 이거는 감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수요량 변화 중에서도 수요량 증가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는 수요량 감소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수요 변화에서도 증가 감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 선 자체를 이동하면 뭐라고요?
수요 변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변하면 뭐고요? 수요 증가가 되면 더 길어지니까, 많아지니까. 이렇게 가면은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80점 받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 정도라면. 지금 아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마치자마자 싹 사라질까 걱정이어서 그렇죠. 포맷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포맷만. 저 문을 나서자마자 이제 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하면 되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요 자리에 뭐를 넣으면 돼요? 공급 넣으면 돼요. 여기는 구매하고자 하는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면 되죠.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유량 개념, 저량 개념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을 전제하니까 유량으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유효 공급입니다. 유효 공급.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끝났습니다. 여기는 딱 끝났어요. 유량 변수, 사전적 개념, 유효 공급 다 똑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쪽이에요. 자, 이게 사과 공급량. 농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농민 입장에서 사과 공급량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농민들은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크기를 결정할 때는 뭐 보고 결정하는가 하면 그 생산량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이윤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생산자들은 무슨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의 크기를 보고 한다고요? 이윤. 이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생산하는 거고요. 이윤이 줄어들면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차라리 딴 거 하는 거죠. 됐나요? 항상 공급자는 뭐 보고 행동한다 봐야 돼요? 이윤. 이윤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까먹죠, 사람들이. 이윤이 많아야 생산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윤이 많으면 이거 많이 제작해서 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윤은 어떻게 계산해요? 원가하고 판매가 차이가 이윤이죠. 그럼 이윤이 어떠하면 이윤이 커질까요? 둘 중에 하나죠. 판매가가 올라가든가 원가가 내려가든가 그럼 이윤이 커질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맞잖아요. 판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원가가 내려가면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량이 늘어난다고요. 제작해서 생산해서 이 판매하는 양이 늘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요? 공급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이제 이윤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내가 이제 농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농민. 네, 농민이에요. 생산한 사과 생산자예요. 이제 공급자로 넘어왔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으니까 생산량이 많아지죠. 됐어요. 자, 그러면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면은 원가가 내려가나요? 생산 원가가? 농민의 소득하고 생산 원가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원가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소득하고 이 제작 원가, 생산 원가는 아무 관계가 없죠. 뭐 인건비, 그 사람 사서 농사 지어야 되고, 그 뭐 비료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그 사람의 소득하고 그런 원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득하고 생산 원가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원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제작하는 사장님이, 이 책상 생산하는 사장님이 소득이 많아요. 그 사람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 원가가 내려가나요? 이 제작 원가는 아무 관계가 없죠. 소득은 줄어들고 있을 때 이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원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소득하고는 이 원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얘는 관계가 없어요. 지워야 돼요. 공급 결정의 요인이 아니라고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 농민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더 많이 생산할까요? 농민이 사과 좋아하는 거하고 이거 제작 원가, 이 생산 원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사과 가격은 이미 나왔는 것이고, 사과 가격은 나왔으니까 이제 뭘 따져야 돼요? 원가에 영향 미친 걸 돼요. 원가에. 얘는 원가에 영향 미치 안 미쳐요? 안 미쳐. 이런 건 이제 없어요. 이게 없어요. 원가에 영향 미치는 게 뭘까요? 원가, 생산 원가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거는 제품 가격이고, 상품 가격이고, 상품 원가, 생산 원가에 영향 미치는 거는 인건비 이런 거죠. 인건비. 지금 시골에 농민들 많이 사섰습니다. 지금 70대 이상 된 노인들도 하루 나가면 5만 원, 7만 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 못 하죠. 줄여들죠. 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올라가면 이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생산 못 하는 거지. 됐나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라 그래요. 생산 요소 가격. 이 생산 요소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또 남의 땅을 사용하면은 남의 땅 사용 대가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 사용 대가가 올라가면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가격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줄죠. 이게 내려가면은 이윤이 많아지죠. 거기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에서와 공통인 거는 요 가격이고요. 수요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소득하고 관련재 가격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급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고 또 생산 기술 수준이에요. 이게 또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가에.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원가가 낮아지거든요. 원가가. 이 농사 기술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혹시 예전에 짓는 거 보면서 잘하셨나요? 아니면은 직접 지어 보셨나요? 보신 적이 없나요? 직접 지어는 보셨어요? 예전에 고추 심을 때 비닐 덮어 씌웠었나요? 아주 어릴 때는 안 씌웠죠? 안 씌웠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비닐 씌웠죠? 비닐 씌우니까 잡초 이 품이 훨씬 줄죠. 잡초가 덜 자라니까. 맞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잡초가 자라서 이 고추가 영양분을 못 빨아 당기니까 고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비닐을 덮어 씌우니까 어떻게 해요? 잡초가 잘 자라지 못하죠. 이 잡초 뽑는 품이 훨씬 줄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다 투명 비닐이었는 거 아십니까? 옛날엔 투명 비닐이었어요. 투명 비닐이면 잘 보시면, 가서 보면 이 비닐 밑에 잡초가 이러고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눌렸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검정 비닐. 훨씬 덜 자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품을 들여도 양분을 고추가 더 많이 먹으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생산 원가는 낮아지는 거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게, 똑같은 품 들여서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킬로그램당 생산 원가는 낮아지는 거죠.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이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생산량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공급에서는 요 빨간 거 2개, 빨간 거 2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윤이 많아지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이윤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윤. 그래서 공급자의 소득은 관계가 없어요. 공급자의 기호도 관계가 없어요.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은 공급량 변화하는 거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이거는 공급 변화가 되는 거죠. 공급 변화. 이거는 공급량 변화가 되는 거고. 됐나요? 여기는 뭐라고요? 공급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고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여기 마찬가지 가격을 나타내고, 여기에 뭘 나타내고, 수량을 나타내고.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많이 생산하죠. 근데 가격이 낮으면은 적게 생산하죠. 돈이 덜 되니까. 됐나요? 이 길이가 수량이라고, 이 공급량, 이때는 공급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끝점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선?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태가 무슨 형태? 우상향 형태가 되는 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 위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가격이 변했죠. 그럼 무슨 변화? 공급량 변화죠. 공급량 변화. 맞나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점의 이동이죠. 똑같습니다. 대칭적으로. 만약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원가가 낮아지니까. 제품 가격은 똑같아도 원가가 낮아지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됩니다.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기술이 향상되기 전에 공급곡선. 요거는 기술이 향상된 후에 공급곡선이에요. 됐나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공급 변화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변하면은 뭐고요? 증가예요, 증가. 오른쪽이죠. 좌우로 보면 좌우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 점에서 이 점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증가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소죠. 그럼 이렇게 가면은 공급량 증가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은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고요. 선이 오른쪽에 그려지면 뭐고요? 공급 증가 이렇게 되고, 선이 왼쪽에 그려지면 공급 감소. 다 됐습니다. 이제 됐죠? 어디까지 한 거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말로 한다면 이제 그래프를 안 보고, 얘는 가격이 변했다,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다. 가격이 변했다. 요 놈도 뭐가 변했다? 가격이 변했다. 요거 가격이 변했다,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다. 가격 외의 요인. 요것도 가격 외의 요인인데, 자, 요 가격 외의 요인의 내용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소득, 관련재 가격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이런 이제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요거는 점의 이동, 선의 이동. 점의 이동이죠. 같은 선상의 점의 이동인데, 요놈은 선의 이동이에요. 선의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뭐고요?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나요? 조금 일찍 쉬는 것 같아도 좀 한 번 더 타임을 할 테니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10시에 마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해야 되겠네. 너무 일찍 쉰다 그러면. 조금 더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이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제 시장에 등장하는 거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만큼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양.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걸 이제 각각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수요 곡선, 소득이 낮은 사람의 수요 곡선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나타난 수요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전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파는 거고요.
여기 공급하고자 하는 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농민, 저 농민 공급하고자 하는 다 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으면,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내려가겠죠. 자,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내려간다. 이건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태는 균형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근데 지금 어떠한 가격에 사려는 사람의 그 수량과 팔려는 사람의 수량이 똑같으면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고 똑같겠죠. 그대로 유지되겠죠. 유지.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이라고 그래요. 움직임이 없이 멈춘 상태. 그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거 지워도 돼. 이제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 개념, 수량 변화, 수요 변화 다 했으니까. 자, 그럼 균형이라는 게 뭐냐? 이거 균형.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뭐가 같아?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은 거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다 없다? 움직임이 없이 딱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균형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불균형이라 그래요. 균형 상태가 아닌 걸 뭐라 한다고요? 불균형 한다고요. 그럼 균형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고요? 얘보다 얘가 더 많거나, 또 하나는 얘가 더 많거나, 둘 중 하나겠죠. 같지가 않으니까. 같지 않은 상태는,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거나, 또 하나는 수요량이 더 많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 상태를.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를 이렇게 불러요. 초과 공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초과 수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걸 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시장이라는 무대를 여기를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제 오른쪽이 수요자들이 등장하는 쪽이고요. 제 왼쪽이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제 오른쪽으로,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있었어요, 공급량을. 제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수요자들이 더 적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겠죠. 자, 근데 아까 가격이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다 그랬죠? 이런 움직임이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대 안쪽,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도 생각해야 돼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 공급자들은 이제 그 가격에는 재미 못 봐요. 가격이 내려가면 점점 이윤이 줄어드니까 그 값에는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대 저쪽에 많이 등장해 있던 공급자들이 줄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쪽이 자꾸 줄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가격이면 살만하겠네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자들은 자꾸 들어오겠죠. 많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줄어들면서 얘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초과수요 가기 전에 요리 가격 요게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같아지는 상태로 간다. 같아지는 상태로. 어디까지 가서 멈추는가 하면 이 가격 하락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얘가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거죠.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멈췄으니까. 이게 균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작동한다고, 가격이. 다음에 초과 수요면 이제 누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이쪽이 더 많은, 이쪽이 더 많으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대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은 비싸지니까 자꾸 퇴장하는 거, 퇴장.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팔는 사람은 이제 더 팔려고 등장하겠죠. 공급량은 증가하면서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도 균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가격의 작동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같아지면은,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 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뭔가가 충격을 주면은 균형이 깨지겠죠. 그 뭔가가 충격이 이제 또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그거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요 상태, 지금 여기 가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수요 곡선이 있어요. 공급 곡선이 있어요.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어때요? 더 많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불균형이죠. 이거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이건 무슨 상태? 불균형 중에서 무슨 불균형? 초과 공급이죠. 이 공급량이 더 많잖아요. 제가 지금 무대 오른쪽이 공급자들이 등장하고 무대 왼쪽이 수요자들이, 즉 여기도 수요, 공급 이렇게 나타냈잖아 지금.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수요가 얼마 안 되죠?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공급량은 많잖아요. 지금 이 상태라고요. 지금 여기 위에 줄, 아래 줄, 위가 뭐예요 지금? 이 밑에를 그려보세요. 밑에는 저기 왼쪽에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상태, 가격이 싸니까. 오른쪽에 공급자들은 별로 없죠. 가격이 싸니까. 이게 무슨 상태? 초과 수요. 그래서 밑에 초과 수요 그랬다고 지금. 위에는 초과 공급, 밑에는 초과 수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내려간다고요. 자, 조금 전에 지우기 전에 안 지웠네.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라고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점의 이동이죠. 자,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점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여기는 수요량 증가죠. 여기는 공급량 감소하잖아요. 공급자들은 빠져나가고 수요자들은 들어오고. 자, 이 상태에서 누가 더 많아요? 아직 공급량이 더 많죠? 그러면 아직도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 이러면은 균형이 되나요? 아닌데 얘가 더 많죠? 그럼 이 위에 어딘가 또 찾아야 되죠? 똑같은 데를 찾아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겹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게 그리는 거예요. 각각 그리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만 그린다고요. 이렇게 겹치게 그리면 이 위는 뭐고요? 위는 아래는 이렇게 된다고요. 위에서는 여기까지는 수요 곡선하고 만나니까 수요량이고 여기까지는 뭐고요? 공급량이고요. 뭐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죠? 함께 나타내면 되잖아요. 이걸 겹쳐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요. 요게 공급량이고요. 요게 수요량이죠. 맞나요? 누가 더 많아요? 수요량이면 지금 이걸 생각하라 이렇게. 이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아래는 초과 수요, 위에는 초과 공급.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게 돼서 이렇게 해서 초과 공급이 더 점점 작아져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격차가 줄겠죠. 공급량은 줄어들면서 수요량은 늘어나니까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게. 맞나요?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은 점점 줄죠. 그러면서 공급량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과 수요가 점점 어떻게 해요? 초과 수요가 점점 줄죠. 그러다가 요 점으로 가면 뭐예요 이게? 균형이 된다. 균형이. 됐습니까? 결국 균형이라는 것을 말로 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바로 균형점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입니다. 교차하는 점. 됐나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분명하게 보이나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분명하게 보이나요? 그래프가 훨씬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렇게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소득이 변하든 가격이 변하든 다 더 담고 덜 담고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가격이 변할 때는 뭐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고 점의 이동이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하면서 선의 변화다. 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죠?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균형의 결정까지 했습니다. 균형의 결정. 균형이 어디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 같은 곳에서 결정된다. 요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요.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하고요. 요 상태의 양을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요 균형의 이동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성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